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면서 6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전일 미국에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중요한 경제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리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만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오늘 리플의 기술적인 분석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 놓치고 계셨던 부분 새롭게 상기시킬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앞으로 리플에 투자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여기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정보와 뉴스들 그리고 이런 분석 자료들 외에도 제가 가장 빠르게 이슈가 있을 때 카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 얼마에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전략과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CPI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목요일 새벽에 먼저 FOMC 회의록이 공개됐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수의 FOMC 위원들이 연내에 한 차례 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이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자, 시장의 예측치였던 3.6%보다 0.1% 높은 수치 YOY로 봤어도 그렇고 MOM 이 월별로 나온 자료에서도 0.1%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이 위에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최근 이 9월달 치솟았던 유가가 국제 유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유가를 빼고 봤을 때는 예측치와 동일하게 지금 시장이 현재 경제 상황을 잘 올바르게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지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도 이렇게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히려 조금 반등해주는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리플의 차트로 돌아가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조금 반등해주나 싶었지만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차트를 조금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면서 리플 관련 소송 얘기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주봉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리플의 주봉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건 작년 9월 달에 상승을 보여줬고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7월 이 눈에 띄는 상승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요. 작년 9월 달에 리플과 SEC 간의 약식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리플이 이길 거야. 그럼 드디어 2년간 이어오던 소송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11월 달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전부 다 반납했죠. 그리고 작년 말과 올해 초 이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자, 올해 3월에는 왜 올랐을까요? 이때도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 리플이 보이저 디지털 판결을 인용해서 승소 가능성이 엿보인다라는 요 재료로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7월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약식 재판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면서 리플의 승소와 다름없는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오면서 1,100원까지 찍고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 상승했을 때 그 재료들을 살펴보면 전부 이 소송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 CBDC 관련해서 이 사업 영역, 유럽이나 중동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 영역 확장 소식도 들려왔고요. 일본 SBI 은행과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또 디지털 자산 신탁 기업의 인수까지 여러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차트를 뒤돌아 봤을 때 상승력을 보였던 재료는 전부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송이 현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또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시반 판결문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냈었고 SEC가 중간 항소를 요청했었지만 이게 법원에서 기각 명령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스케줄대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게 됐고 이 스케줄은 2024년 4월,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정식 재판은 배심원 판결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이게 또 배심원 판결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 리플에 당연히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시기가 다가올 때쯤이면 다시 한번 리플은 이 기대감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토레스 판사가 이 중간항소 요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 같은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합의를 제안하는 문장도 나와 있었고 그 부분도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이 합의 관련해서 양측이 모여서 대면해서 얘기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도 제가 당시에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쯤에 갈수록 리플은 상승력을 보일 수 있다. 다시 한번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마도 이 소송 외에 이 소송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이 XRP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기업 공개 IPO가 될 겁니다. 실제로 올해 4월 달에 리플은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하면서 IPO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공개 로드쇼에 미국 월가의 대규모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석했었다라고 당시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온 뉴스를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리플 시세에 XRP 시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 금융시장,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시세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게 바로 이 돈, 자금이기 때문이죠. 이 IPO를 진행하게 되면 이 대규모 투자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에 긍정적으로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돼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규모 투자 기업들도 이 리플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소송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추가로 이 주봉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최근에 이렇게 중간항소 요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그 상승분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기사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 리플이 3주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고래와 상어, 이 대량으로 XRP를 보유하고 있는 이 주소는 증가세를 오히려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세력들은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할 때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려가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에서 여길 맞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리플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이때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는 그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리또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지금 그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욱더 크고 불안한 마음이 커질 수 있지만 이 팩트를 바라봤을 때 리플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세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닐지라도 확실하게 팩트로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고래들은 이런 곳에서 지금 추가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최근 리플의 흐름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멘탈 잡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자, 이런 부분 보시면 사실상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또 다른 차트를 보면서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이어나가 보면요. 자,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다크 디펜더라는 미국의 이 XRP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차티스트가 트위터에 올린 차트입니다. XRP의 일봉 차트인데 자, 이때가 약식재판 판결문이 처음 나오고 나서 급등을 만들어냈을 때죠. 그 이후에 이 쭉 하락하는 이때 뭐 시장의 악재도 겹쳤었지만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면서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여기서 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락 추세 채널을 깨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점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수요를 적용했을 때 만약에 0.5불 라인 여기를 돌파해주고 안착해 준다라면은 다음 상승력을 인해서 0.66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890원에서 9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돌파에 성공하지 못했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방으로 0.46달러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620원 정도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를 받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겠는데, 이 밑에 있는 RSI 지표도 보시면 최근 조금 치솟고 있던 게 한풀 꺾이면서 이 RSI 지표 상에서의 지지 라인을 거의 터치할 위치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도 터치하고 다시 반등이 나와 준다라면은 단기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 전에 설명해드렸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어떻게 핸들링 되는지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스탠스,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받아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로 이 리플의 3개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리플이 현재 2017년부터 만들어냈던 이 삼각수렴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캔들 하나가 3개월분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삼각수렴이 끝나고 나면 급등이 나오는 패턴을 리플도 과거에도 보여줬고, 사실 이건 워낙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 차트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패턴 중 하나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마지막 위치하고 있는 캔들 밑에 이 삼각수렴 지지라인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아직 하방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게 열려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이 부분, 지지라인 부분은 0.39불 라인, 하나로는 52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아니면 추가 CPI가 워낙 안 좋게 나온다라든지 금리가 또 한 번 인상된다라든지 이런 악재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리플이 이 위에서만 이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만들어내 준다라면 큰 틀 안에서는 아직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깨지지 않고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댓글을 남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만큼 리플의 시세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주지 않기 때문에 지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실 이유도 없고 그냥 다 전부 매도하고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리플 관련된 정보, 뉴스를 알려드리고 또 차트 분석도 해드리는 건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같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월봉을 봐서도 리플은 이런 삼각수렴 안에서 아직까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매도 타점을 드릴 때도 무조건 계속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그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하고 현재 여러분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비중 조절 도와드리면서 실제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타점을 드리고 있고, 또 손절할 땐 손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리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투자하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더욱 지칠 수 있다는 점 저도 이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가설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차트 분석도 하면서 또 멘탈 관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저가에서 매수 타점 같이 드리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수익 챙기시면서 함께 버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이런 변수들 때문에 힘든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이런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폭락장이 올 거라고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내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 물타기 타점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신규 매수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상담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전부 카톡방에서 제가 도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전부 무료로 금전 요구 없이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투자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전략 타점 잡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